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미디어 기업 또는 언론사 취업에 대한 재해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구지의 기존 언론사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통적인 언론 매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규 언론 매체와의 어떤 M&A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가장 올드 미디어가 무조건 쇠퇴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미디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청사진을 그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저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곽강받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형태를 한번 소개드려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처음 화두를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신문사 사이트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뉴욕타임즈, 2번 월스트리트저널, 3번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 1위의 매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부동의 1위의 언론사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매각되긴 했었습니다만 미국의 3대 언론사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매체로서 전 세계의 주가 동향이라든가 경제 흐름을 진단하는데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신문 사이트는요, 여기 1, 2, 3번 어디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회사는 어디냐? 여러분들 아마 좀 언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허밍턴 포스트라는 새로운 매체가 가장 방문자 수가 많습니다. 이 허밍턴 포스트는요, 2005년 여기자 허빙턴이라는 사람이요, 창설한 뉴스 관련한 어떤 블로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허밍턴이라는 이 여기자는 자신이 여러 가지 원고를 기고하는 그 블로그를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거대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신문 매체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2010년에는요, 10대 글로벌 기업에 진입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고요. 이것은 평범한 일개 연기자였던 허밍턴이라는 사람을 포브스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28위에 오르게 만드는, 즉 한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른 형태로 귀결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사건과 같이 함께 주목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허밍턴 포스트가 그렇다면 굴지에 100년 이상 된 회사들보다 불과 10년도 안 된 이 뉴미디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가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허밍턴 포스트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까요? 2009년 9월에는요, 역사 100년, 1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 워싱턴 포스트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되는 허밍턴 포스트의 방문자 수에 추월당하는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허밍턴 포스트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번성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두 번째 줄에 설명드렸던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신문사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 과학자라든가 경제 전문가라든가 또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언론 신문사 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스스로 자신의 최근 소식을 허밍턴 포스트는 자신이 직접 글로 남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블로거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신문이나 올드 미디어와 다른 허밍턴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유명 인사들, 특히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라든가 우리 트랜스포머 감독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든가 마이클 베이 감독이죠. 죄송합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는 또 다른 감독이죠. 그래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든가 마돈나 같은 팝스타 같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최근 근황이나 또는 올드 미디어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거나 또는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허밍턴 포스트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허밍턴 포스트는요, 올드 미디어에서 특정한 어떤 프레임으로 이런 유명 인사들의 상황이나 근황을 전달하고 나서, 그런
그런데 유명 인사가 실제 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신들이 기존에 보도했던 보도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보도 방식을, 변화된 보도 방식을 보도해 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런 때 바로 이러한 유명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게재해서 나는 실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소명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바로 허빙턴 포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빙턴 포스트는요, 이런 유명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는 이제 글로벌 올드 미디어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 뉴스의 미디어들은 어쩔 수 없이 미디어의 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지금 가장 핫한 그 유명 인사라든가 가장 핫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돈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스타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최근 근황을 자신의 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때 바로 허밍턴 포스트는 그러한 채널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블로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허밍턴 포스트는요, 여러 기사들을 아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에요. 허밍턴 포스트는 페이스북과 또 연계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재성장을 구가하게 되는데요. 허밍턴 포스트는 철저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의 사이트에 굳이 와야지만 꼭 이런 기사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존의 올드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구사했는데요. 뭐냐 하면 허밍턴 포스트에 있는 어떤 기사를요, 단순히 클릭 한두 번만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으로 그 기사를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허밍턴 포스트의 그 특정 도메인 사이트에 방문하는 숫자를 줄이는 요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올드 미디어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와 연동하는 일을 주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빙턴 포스트는요, 바로 기꺼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특성을 이해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자신의 글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이 마음에 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쉽게 전파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글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허빙턴 포스트는요,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월간 이용자가 1,100만을 기록했었는데요. 허빙턴 포스트에 비해서 이게 350만 명이나 많았다라고 우리가 허밍턴 포스트가 350만 명이 더 많았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단순히 페이스북과의 연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100년 이상 된 거대 미디어 그룹과의 순위를 바꾸는 그런 기염을 토한 것이 허밍턴 포스트의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밍턴 포스트는 지금 앞서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거대 언론사로 2005년 출발한 회사가 100년 이상 된 회사를 앞지르면서 가장 주목받는 언론사로 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주요 언론사들과의 상황을 좀 볼까요? 가장 파란색으로 제가 굵게 표시한 꺾은 선 그래프가 허밍턴 포스트의 바로 순 방문자 수 추이고요. 그 밖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즈 이런 데들 굴지 언론사들의 최근 각 사이트의 방문자 수의 추이를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100년 이상 된 언론사들은 사실 이제 커다란 방문자 수 추이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허밍턴 포스트는 이렇게 모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언론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허밍턴 포스트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블로그로 참여해서 컨텐츠 수준이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 아까 슈퍼스타라든가 팝스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십성 해명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 발표를 못 믿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원의 어떤 모 연구원이라든가 모 대학의 전문 교수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나는 본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소명 기사를 허밍턴 포스트에선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필진들이요 아주 단기간에 모여져가지고 지명도가 급속히 올라갔던 것도 허밍턴 포스트의 성공 요인이고요. 세 번째, 필진에게 허밍턴 포스트는 원고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밍턴 포스트는 필진들이 원고를 썼을 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느냐? 특정 어떤 신문 기자라든가 어떤 팝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기사 중에서 허밍턴 포스트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에 어떤 광고가 링크돼서 붙잖아요. 그럼 그 광고가 수주된 그 금액 자체를 그 사람에게 포워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밍턴 포스트는 단 한 푼의 원고료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허밍턴 포스트가 재무 상황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열성 독자를 관리하기 위한 댓글 관리를 열성 독자를 관리자로 지정해서 댓글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인터넷상에서 어떤 기사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 기사 밑에 댓글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촌철살인적인 댓글을 보는 재미도 또 있죠. 그런 댓글을 보는 재미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댓글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허밍턴 포스트 이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긴 체류 시간을 보이고 있다는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신의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열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올드 미디어들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방송 또는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 이러한 정통적인 신문사가 과연 이러한 진일보한 언론사의 행태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굴지 언론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성이라든가 네임밸류 그 밖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아직은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기업이라는 것이 올드 미디어 기업이요. 올드 미디어 기업이 점차적으로 사양세를 걷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주로 그 OECD 국가의 상황을 봤었을 때 이거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취업 전략 또는 내가 내 속칭 스펙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스펙에 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내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 특히 미디어 그룹에 관심이 많았을 때 나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요. 우리나라 미디어 그룹에 대한 취업에 대한 재해석 이것을 진단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